오케이. 네, 오늘 가볼 곳은 서울 역사박물관입니다. 이 역사박물관은 서대문에 위치해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쉽게 방문이 가능한 곳입니다. 일단 시설들 자체가 일단 서울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는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게 시립인 것 같아요. 시립? 국립? 아무튼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홀도 넓고 사람도 많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 분들이랑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까지 해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있는 편이고요.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제1 전시관이 시작이 됩니다. 조선시대의 서울 500년의 왕도를 세우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조선의 이제 건국과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부분은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는 조금 빠르게 돌리게 됐습니다. 수도를 정하고 뭐 기본적인 것들도 좀 저희가 아는 부분에서는 있는 편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교과서에서도 잘 안 배우다 보니까는 근데 여기에 다 나와 있기는 해요. 옛날에는 다양한 수도 후보지가 있었네요. 어우, 이렇게 큰 지도 같은 것들도 걸려 있고, 그리고 여기 자체는 해설사분들이랑 외국인분들이 좀 있는 편이라서 조용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제가 갔을 때 시간이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 분들이 해설사분 대동하고서는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쪽 부분은 그냥 쭉 한번 훑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시계도 있고, 한성부와 초기 한양 사람들 10만 명 정도? 한양 자체가 사실상 서울의 과거 모습인데, 당시 한양은 굉장히 작았다라고 합니다.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임진왜란, 임정왜란. 이쪽 부분은 설명이랑 그 다음에 뭐 유물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볼만해요. 서류 같은 것들은 저도 봐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게 축소해 놓은 모형 같은 것들은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의자가 있어서 앉으면은 큰 스크린에서 당시 물주기는 어떻게 이제 다녔고, 인구 분포도는 어떻게 퍼져 나갔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조선시대 인구 변화. 어이구. 20만 명, 30만 명. 북촌은 지금도 있죠. 서촌, 남촌 막 이런 데는 잘 몰라도 북촌은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당시 이제 서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뭐 설명을 하는 건데, 사실 뭐 저는 봐도 잘 모르니까는. 북촌 넉넉했다고 합니다. 북촌 사대부.
서대문이 돈이문이라고 불렸다라고 합니다. 당시 조선시대에 썼던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 같은데, 시전상인과 난전상인.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상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요렇게 되어 있었대요. 오, 운종가. 이렇게 미니어처 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전 좋더라고요. 운종가 시전 모형. 한양의 동쪽 동촌. 이런 책들은 봐도 뭐 알지를 못하니까. 흥인지문. 아, 동대문이 흥인지문이야. 한양의 물길과 개천. 이야, 한양의 물길이 꽤 다양했네요. 남촌. 선비가 많았다. 천문관. 아, 송래문이 그냥 정문이라는 개념이었나 보네요. 성저심리? 뭐 교과서에서 이게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렇게 슥 둘러보시고 이제 거대한 이제 배 같은 모형들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고요. 상품의 유통 중심지가 마포였는지는 교과서에서 배웠나 싶기도 하고. 진실의 방으로. 황포도배. 요거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도 배웠나 싶기는 한데 공부를 안 했어갖고. 안 되겠다. 요즘 맞죠? 옛날에는 도로 포장 기술이 썩 좋진 않아갖고 도로를 내기가 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쭈루룩 다 보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잠깐 앉아서 뭐 휴식을 취하셔도 되고요. 개항과 대한제국기의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풀이하면은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걸 좀 자세하게 풀어놨죠. 여기가 좀 슬프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계셨던 분들의 그런 대화 내용을 복원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미지화 시켜서. 세계로 문을 열다. 요거는 1880년도쯤에 대한제국이 대한제국? 아무튼 예, 그때쯤 썼던 태극기라고 하네요. 개화의 바람. 아, 이때 우편하고 전신이 들어왔구나. 조총. 이 박물관이 상당히 좀 잘 해놓은 게 군데군데 저렇게 영상 같은 게 나와갖고 보기 되게 편해요. 격자투구. 이쪽이 옛날 조선시대 때 신문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대한제국과 경운궁. 아간파천은 정말 참 씁쓸한 역사적인 일이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어떻게 보면은 피한 거니까. 근대화 프로젝트가 좀 더 잘 됐었으면은 좋았을 건데.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으니. 정통의 외국인들?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를 도와준 외국인들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한양을 그린 서양 그런 자료들인 것 같아요.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병풍이 진짜 오래돼 보이긴 하네요. 개화의 거리, 종로. 옛날에는 종로가 정말 핫했던 곳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당시 한양도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강북이 거의 다라 종로가 특히 이제 변화를 했던 거 아닐까 싶네요. 종로 사거리에서 신물물을 찾아보세요. 손바닥 모양에다가 손을 올리면은 저렇게 노란색 동그라미가 돼 있고 저거를 터치를 하면은 해당 자료들을 보여줘요. 옆에 계신 분이 보시는 것 같아갖고 저는 옆에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신 차리라고! 네, 저렇게 지금 옆에 분 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일제강점기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어떻게든 우리 이제 나라를 먹겠다고 일본인들이 아주 발광을 하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살벌하다. 너
무서워요. 경성. 식민 통치기구를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개새끼네 진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여기 편은 또 연도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 이건 이 돌덩이는 뭐야? 라고 했는데 예전에 조선 총독부를 부시면서 그때 이 돌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라고 하네요. 식민도시 경성의 도시 계획. 참. 우리나라 수도인데. 이런 자료들은 진짜 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오래돼 보이는 것들인데 이런 걸 또 파악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신 분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경성의 독립운동 만세. 야, 이거 진짜 다 자료들이 원본인 것 같아요. 태극기부터 시작해서 사진 이런 것들. 한쪽 벽면에는 영상 나오는데 시간이 좀 넉넉하시다 싶으시면은 보시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전 여기를 몇 번 와가지고 본 적이 있어갖고 간단하게만. 요즘에는 역사 예능들도 좀 있는 편이라 그런데 나오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스크린에서 원하는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야, 근대도시 경성의 거리. 옛날에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었나 봐요. 이걸 또 취합을 해서 이런 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좀 대단한 것 같고,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라 그런지 어휴, 저 만드신 분들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바닥에 보면은 도로 원표래요. 요즘에 바닥에 여기에는 뭐 화장실 있고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다 진품인 것 같아요. 밑에 지금 깔려있는 이 유물들. 저런 걸 봐야죠. 뭔 일이야? 인력거. 일본에는 지금도 인력거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보기 어렵죠. 응? 뭐야? 그건. 아, 독립운동하다가. 요 미니어처는 옛날 이제 경성 시절이죠. 그때 이제 위치들의 일발소라든가 한약방 이런 데의 당시 모습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락부라고 부르는 게 노는 곳인가봐요. 오락실? PC방? 뭐 이런 느낌? 이쪽부터도 조금 지루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조금 빨리 돌리고요. 경성 상점로. 옛날에 백화점 있었어. 야, 쟤 오래된 거 봐. 이런 건 진짜 좀 오래돼 보이긴 하네요. 아, 이때 대중문화 레코드. 교육도 차별을 뒀나 보네요. 나쁜 놈 시기들. 학생 자료. 살림집. 약간 일본식 집이랑 서양식 집들이 좀 들어오긴 했나 보네요, 이때부터. 황민화. 어이가 없네. 에휴. 기가 찬다, 기가 차. 경성을 덮친 전쟁의 그날.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면서 이제 병사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이제 끌고 간 거죠.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아니,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한 것 같던데 왜 우리나라한테만 이럴까?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나 이 새끼. 일제시대 관련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좀 왜 우리나라한테만 이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걔 호구로 보이니? 대만한테도 잘해주고 이래놓고. 에휴. 모든 게 다 통제구나, 통제야. 저 깐난쟁이들이 뭘 한다고. 징용이라니. 벙어리 된 지 36해 서울 종로에 자유중이 울었다. 아가야, 이 종소리를 너도 듣느냐. 아가야, 나도 너도 조상 없는 자식이었지. 성도 이름도 다 가았구나. 아가야, 말까지 빼앗겼구나. 둥개둥개 두둥개. 에휴, 나는 밤마다 울었다. 너는 몰랐지. 장씨 개명이 아주 그냥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주 진짜 버라이어티하죠. 아, 이제 드디어 광복이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암 걸릴 것 같다.
해방과 전쟁기 서울. 파리로 해방, 경성에서 서울로. 이때 서울이라는 표기로 바뀌었나 보네요. (6.25는) 따로 뭐 전쟁 기념관이 있으니까는 나중에 보고 이제 1950년에서 60년대 서울 내용을 좀 보자.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진짜 맨 땅에 헤딩 시절이겠죠?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줄었네요. 절반을 줄었네. 본격적으로 재건의 시작입니다. 인구가 진짜 빠른 속도로 늘긴 늘었네요. 무허가 불법 주택. 이야, 옛날 서류들 있나 보네 진짜. 아, 결핵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결핵 환자를 보지는 못했는데 절미항아리. 아, 쌀을 아끼자고. 상두도 힘들었구나. 20만도 버라이어티 하네. 옛날 건설 관련돼 있는 광고나 아니면 뭐 그런 거 관련돼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도시는 선이다. 그렇지, 도로를 건설해야지. 진짜 옛날부터 보면은 도로 건설이 잘 되어 있으면은 나라가 빨리 발전을 해요. 물류 이동이 쉽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생각하고서는 도로들을 건설했겠죠. 싸우면서 건설하자. 진짜 옛날 구호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구나. 아, 여의도 원상을. 그러고 보니까 옛날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강도 이거 수정을 한 거네요. 땅을 파내가지고. 여의도 개발하면서 같이 했나 보네. 이건 진짜 잘했네. 한강 개발. 상점부캐의 변화상. 오, 드디어 강남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이제 70년대 강남을 노른자 땅으로 만들려고 뭔가 시도들을 많이 했나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강남이 있겠죠.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옛날 관련돼 있는 프로들을 보면은 논밭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뻗어가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때 도로 건설한 거 보면은 좀 아쉬운 게 전라도도 같이 그냥 동시에 뚫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발전이 좀 고르게 진행이 되면은 참 좋았을 건데. 건설 안내약도? 저런 지도를 봐도 모르겠네. 지하철. 아, 강북을 억제하고, 그치. 조선시대 때 강북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는 강남으로 이제 그거를 좀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생활정보. 요즘도 저런 거 있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저도 이용 많이 했는데. 한강마리 집중건설. 그치. 원래 4개인가 3개밖에 없었는데 이걸 많이 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6.25가 터지면서 다리가 적어갖고 다들 밑으로 내려가는 게 되게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인지 엄청나게 지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서울건설. 아, 원효대교 많이 다녔죠. 아, 기념품을 또 만들었네. 그 오래전에도 기념품 같은 것들을 만들 여유가 됐나 보네요. 저건 좀 신기하다. 최근부터 만든 줄 알았는데. 문화예술 속 서울. 그러고 보면 참 서울 밀집도가 좀 높기는 해요. 서울야근에. 아, 구로공단. 저 초등학교 땐가? 엄마 손잡고서는 구로공단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어머니가 그쪽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사는 거는 독산동이었는데 옛날에는 구로공단 쪽에 공장단지들이 좀 많이 있었죠. 지금이야 뭐 술집이랑 진익산업센터 이런 데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공장 단지였습니다.
아우, 세운상가. 저도 세운상가는 많이 가봤는데 이게 볼 거 많아요. 나중에 한번 가야겠다.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하도 오래돼갖고 그냥 오래된 거 보러 가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응? 왜 이래? 그거 아니야. 까불지 말고 그만이야. 이게 제가 지금 영상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 QR코드를 찍으면은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세운상가 옛날 내부 모습을 만들어 놓은 피규어? 아니, 미니어처. 왜 이러는 걸까요? 잘 해놨어요. 저도 세운상가를 많이 가봤는데 실제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가정집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전 상가만 있는 걸 봤거든요. 원래 가정집이었던 곳들도 상가화 됐다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 나중에 한번 보죠. 지금도 세운상가는 좀 옛날 물건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저는 작년 24년도까지는 다녀봤는데 확실히 많아요. 신기한 게 레코드는 남대문 쪽인가? 그런데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은 싸게 파는 데 많아요. 저걸 또 작게 어떻게 만들어놨대. 인쇄하기도 힘들겠다. 요즘에는 양장점이 많이 없죠. 맞춤형이 아니라 찍어내니까. 미니어처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때 딱 그런 느낌이라 아우, 이렇게 크게 잘 해놨어. 박물관은 이래야지. 이제 다음 거. 본 적도 없는 컴퓨터. 선풍기는 저런 거는 시골에 가서 봤고, 카세트 테이프는 집집마다 있었고, TV도 저런 거 저희 집에 있었어요. 도시 제조의 메카. 그치, 세운상가가 옛날에는 현재 용산도 품고 있었던 그런 형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우에서 미식을 만들었네. 평화시장과 봉제공장. 지금도 그렇죠. 동대문은 지금도 약간 이제 의류 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파트 인생. 최초의 아파트는 마포 아파트야. 와우 아파트는 저도 그냥 어디 다른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무너졌다고. 아이고. 요즘 아파트랑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제 주위 친구들 어렸을 때 저학년 때 그때 아파트 사는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당시에도 그게 상징이었나? 야, 자개장 잘 만들어놨다. 미니어처 한 군데에서 작업한 것 같아요. 이건 뭐야 또. 서초 3호 아파트. 70년대 아파트. 여기는 또 옛날 가정의 모습을 좀 재현을 해놓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둘러보죠.
전 80년대생인데 요런 느낌은 알아요. 친구 집에 좀 잘 사는? 예. 좀 잘 사는 집을 가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화책이랑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있고, 주로 형이 있는 친구들이 저랬죠. 야, 쇼파. 체중기 봐. 너무 옛날 TV 하다. 비디오, TV, 선풍기. 요게 이제 할머니 방이나 할아버지 방 같은 그런 곳이죠. 심플하다. 딱 옛날 느낌인데. 옛날 주방. 한약 따리는 게 가정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밥솥도 있었나? 엄마가 밥솥으로 밥하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노느라 바빠갖고 놀다 들어오면은 밥상이 차려져 있어갖고. 믹서기는 있었던 것 같고. 잘 꾸며놨네요.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좀 크기도 하고 꾸미기도 잘 꾸며놔서 볼만합니다. 옛날 광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 언제 쪽이지? 럭키도 들어본 것 같은데 샴푸네? 전혀 모르겠어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럭키 샴푸. 아리랑 아폴로? 제가 아는 아폴로는 불량식품인데? 금성사는 LG고 오란씨 먹어야 봤는데 광고는 못 봤는데. 투벤 백설 속에 빛나는 피부. 라니벤? 뭐야? 이거 성함 뭐였더라? 뱅뱅.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뱅뱅이 있었긴 했습니다.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한일 선풍기로 유명하죠. 옛날부터 존재를 했었네요. 한일이 선풍기야 뭐 많이 봤으니까. 한일이 아니라 신일인가? 신일이었던 것 같다. 그래, 한일이 아니라. 거대 도시화.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가동을 시키죠. 그전에는 준비였다면은 이제 88 서울올림픽 이제 이런 걸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못 사는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닐 건데요. 대단하다. 한강의 기적. 이때 달동네랑 이런 걸 좀 많이 철거를 했구나. 시대별 주요 주거시설 평면도라고 합니다. 재건주택 9평 17평 15평 11평
36평. 대중교통도 많이 발전했죠. 저 어릴 때 버스는 토큰이나 회수권 내면서 타는 기억밖에 없어갖고, 지하철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엄마 손잡고서는 당시 장할아버지 댁이 사당동에 있었는데, 네, 타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네요. 초등학교 3학년? 그때도 지하철 2호선이 있었구나. 잘 만들어놨다. 힘들게 살았네요. 무화과 건축물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철거를 했다니 참. 이주 정책 같은 거를 피기는 폈나? 사당동. 네, 사당동은 얘기만 살짝 들었던 것 같은데, 택시 기사님들한테. 전 옛날에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 다 예전엔 정말 사당밖에 없었다고, 산골짜기에 사당 막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런 사당이 있었다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도심의 뒷골목, 다방. 원래 유명한 곳인가봐요, 청일집이란 곳이. 또 많다. 생명로하고 근처에 이렇게 다 있었나봐요. 엄청 많네. 맞다. 찾는 것도 일이겠다. 여기가 피막골인가? 허허허. 그때 썼던 거를 많이 가져온 것 같아요. 벽지 같은 거 못 가지고 오지 않나? 벽을 뜯어왔나? 옛날에는 식당이 이렇게 낙서된 데 많았는데요. 근데 금액이 착하지가 않은데? 이거 진짜 어떻게 떼어왔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식당이긴 한데, 저 잿더리 있다. 전 기억나는 게, 식당 하면은 어렸을 때 잿더리 있던 거. 저희 아버지도 식당에서 담배를 폈기 때문에 아주 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옛날에 아무 데서나 담배 다 폈는데.
맞네, 피막골. 야, 저도 형들한테 들었던 건데 옛날 피막골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이 많이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값이 저렴하고 다양한 걸 먹을 수 있는 이제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는데 전 뭐 가본 적이 없으니 참 대단해요. 이런 거 보면 삼성 잘했다. 저도 삼성폰을 쓰긴 합니다만은 옛날의 기술이랑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도 핸드폰이 드물었는데 그런 걸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고등학교 때도 삼성폰 썼는데. 천만. 타임캡슐. 야, 2394년이 오긴 하냐?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뭐 어차피 살아있을 것도 아닌데.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땅에다 묻어놨는데 이런 거 물건을 넣어놨대요. 역사도시. 진짜 많은 발전이 있었죠. 자, 이제 박물관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어떻게 이제 발전을 했는지, 마지막 코스로 가는 길에 주요 사건 한번 쭉 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아, 이건 성수대교 붕괴. 참. 웬일이니. 그래, 삼풍백화점 붕괴랑 조선충북부 철거 기억나요? 전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정말 장난 아니었는데. 외환위기. 저희 집도 폭삭 망했죠. 여의도 공원. 한이 월드컵. 그치. 시끌시끌했지. 통일본다.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강남 스타일. 진짜 예술이었죠. 이제 도시 모형관. 마지막, 이 박물관의 마지막으로 보는 곳이 바로 여긴데, 요거 볼만해요. 꼭 가셔서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습니다. 서울 도심을 모형화 시켜 놓은 곳인데, 타블렛 같은 거 누르면은 여기가 어디다 뭐 알려주기도 하고요. 잘 해놨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이걸 봐야 돼요. 감상하시죠.
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이거를 또 다 보여드리기에는 무리죠. 아, 이렇게 해서 다 둘러봤습니다. 이쁘죠? 앞으로 한 반 정도 더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직접 가서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확실히 이게 잘 해놨어요. 서울시 자체에서 이걸 해놓은 건지 박물관 자체가 제가 가본 곳들 중에서도 상당히 잘 된 곳이라 가족들끼리 오셔도 좋고 혼자 보러 오셔도 좋습니다. 보통 보는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본다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넉넉하게 시간 잡고 오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옥시모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